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전일까지 국내 증시가 여타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최고로 잘 나가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3일 연속 하락을 하고, 최근 어제 시장을 보면 니케이가 2%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가 오늘은 또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을 보이는 모습까지 보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오늘 다소 힘이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어제까지 기준에서 이 선물 스프레드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흘러갔었는데, 어제 이제 V코스피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22하권, 즉 변동성이 굉장히 없는 구간에서 흔들리다가 오늘 아침 9시 10분에 급격하게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방향성이 약간 하방으로 좀 바뀌는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품절주,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들, 혹은 빠진다면 시장의 모멘텀이 강력한 수급이 동반되는 종목을 오히려 수급 매매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을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주 위주의 종목과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최근래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하염없이 밀려버리면 또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눌림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하염없이 밀어버리는 시장이 오늘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지만 장중 프로그램 매도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날은 시장이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관망 기조로 장 막판까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시장 대응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러시아 백신 이슈, 그 다음에 백신 관련 종목군들, 이런 섹터는 오늘도 굉장히 뜨거웠던 하루였어요. 자,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 지금 시장이 깨져도 이 집중해야 될 섹터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서 시장을 대응하면 그나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외 증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전일 나스닥 시장, 다우, S&P 500 할 거 없이 상당히 약한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헤드앤숄더 흐름까지 나오면서 좀 안 좋게 마감이 됐죠. 거기에 니케이 오늘 2% 하락하면서 60일선 이평 이탈을 하고, 상해 종합지수는 시가를 회복했으나 여전히 답답한 흐름 속에 있고, 항생은 국내 증시와 비슷하게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런 요인이 아마 장 초반에 마켓워치라는 사이트를 보면 미국의 애프터마켓, 애프터 시장에 대한 시간의 종목을 볼 수 있는데, 넷플릭스가 이 가입자 급감으로 인한 이 시간에 마이너스 8% 빠져있는 부분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 요인을 사실은 코로나가 인도에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글로벌적인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런 부분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일단은 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뭐 일본이나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일본도 긴급 사태를 다시 발동하는 등 우려가 있으니까 빠졌다라고 치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유보다는 지수가 쉬지 않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장의 하락이다라는 게 저는 좀 더 명분이 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사실 이 주식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은 바로 선물 시장인데요. 이 선물 시장에서 변동성이 아주 축소된 구간에서 방향성을 오늘 잡고 움직였다라는 점이 일단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일단은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변동성 구간에서 어떻게 시장을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미리
전략을 짜 놓으면 저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2023년까지 반도체 지속 공급 부족은 유지가 될 것이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반도체 섹터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장이 박살나면 일단 사놓고 봐야 될 섹터가 반도체 섹터다 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보따리를 들고 가야 되겠죠. 자, 국내에서 반도체 특근법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3%의 세제 혜택을 주던 거를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40%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익에서 30%, 40%, 즉 투자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만큼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이 빠지면 우후죽순으로 종목이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할 것 없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잘 주워 담으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특근법이라든지 미국의 이슈라든지 국내 투자라든지 지금 당장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2주나 3주가 지나면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 까먹습니다. 까먹고 언제 이런 이슈가 있었냐고 다 잊어버리는 동안 주가는 실실 빠지겠죠. 그런 시기에 분할 매수를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의 5월달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없어요. 코로나 백신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관련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1분기 어닝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리죠.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종목군들은 저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HMM, 근데 얘는 올랐으니까 제외한다 라고 했고, 금호석유, 효성TNC,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대부시스터즈 지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추천이 나가는 게 효성TNC, 효성화학, 그리고 어제 매매했던 게 효성첨단소재, 오늘 들어간 게 금호석유, 이 안에서 전부 다 놀고 있어요. 실적주, 즉 일반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대응을 빨리빨리 못 하시던지 돌파 매매를 못 한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쉬는 게 답이 없고, 오늘 시장 봤다, 매매하고 싶다, 코로나 관련된 스푸트니크만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다면 괜찮은 시장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급을 좀 놓고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일단 장중한 때 1100개까지 육박을 했었고, 코스피는 670개 정도, 660개 정도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하락 종목 수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양시장 매도 규모를 보면 선물에서 원래는 1조 4천억 가량의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었고요. 그 밖에 이 현물에서 기관 외인 합산 2조 7천억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왔죠. 이게 이제 전부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기아 등등 코스피를 대표하는 탑3, 탑 30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쏟아졌기 때문에 코스피 종합지수는 1.5% 빠졌지만 이 K탑 30은 2%가 빠졌다라는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50 종목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KRX 100 종목은 2%가 빠졌습니다. 그렇듯 지금 시장에 오늘 빠진 게 2차전지,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셀트리온을 필두로 빠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주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형주들도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역할이 좀 많아서 좀 빠졌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중소형주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코스닥 위주의 시장을 아직도 바라봐야 되는 시장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증시 체크를 해보면 아침에 장전 브리핑 자체도 나스닥 헤드앤숄더 완성됐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시간에 마이너스 8%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국내 개파락이 크지 않았다. 이거는 시장 관망해야 됩니다가 오늘 답이었습니다. 해외 증시가 저렇게 빠졌는데 시초가가 이것뿐이 안 빠졌다? 0.2%?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해외 증시가 박살이 나면 아예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하면 시장은 반등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장 초반에 반응을 안 하고 갔다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굉장히 좀 답답한 거죠. 일단 코스닥 지수는 처음으로 종가상 5일 2평을 일단은 이탈을 했는데요. 그동안 상승 추세에 달리면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5일 2평선을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첫 이탈이기 때문에 내일 11선에서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빠르게 돌린다면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거고 못 돌린다면 좀 하락의 폭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시황을 봤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줄여야 될 거는 지수가 올라갈 때 열심히 줄여놓고 지수가 줄이지 말아야 될 거는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실적과 업황과 섹터라고 했는데 IT 반도체에서도 줄일 건 줄였고 가지고 갈 거는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뭐 물려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다 쳐줘야 돼요. 종목군들 다 쳐줘야 되고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다 쳐주고 현금화 할 건 현금화 해서 나중에 IT 반도체 눌렸을 때 뭐 좋은 종목 많잖아요. 뭐 LB세미콘도 이런 자리까지 밑으로 떨어져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어부 반도체 다시 밀려준다면 저는 금상첨화 같고 뭐 DB하이텍 실적 안 봐도 저는 좋을 것 같고 뭐 테크잉 최근에 강하게 올라온 거 이번에 조정받아서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면 뭐 아래 구간에서 볼 수도 있고요. 원익 IPS도 밀어준다면 보는 거고 원익 QNC 너무 좋죠. 그냥 끌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또 조정을 받는다 그럼 보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종목군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답답하게 밑으로 빡빡 끼고 있는 종목군들 들어가면은 오히려 좀 어렵고 수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백신 이슈가 시장에 가장 뜨거웠던 하루였고요. 코로나 백신 부족 이슈가 여전히 강한 가운데서 어젯밤에 이재명 지사의 스푸트니크 도입 검토에 대한 부분이 이 단독 인터뷰에 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네팔 긴급 사용 조건부 승인 소식이 나면서 거기에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 시스템을 지자체 자율 선정 방식으로 변경했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러시아 백신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쏠렸죠. 여기에 이제 어제는 휴원스 글로벌이 시장의 대장이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EID 필두로 이트론 이하전기로 좀 이게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쪽을 같이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같이 봐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대장 섹터가 이쪽이라는 점을 보면서 눌림을 하더라도 이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모더나 관련주는 잠시 좀 주춤하는 것 같고요. 재료 관련해서 어제 파미셀 원료의약품 파미셀과 오늘은 시간이 어떠나? 파미셀과 재료주 관련해서 파미셀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효소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모더나 관련해서는 AB 프로 바이오는 좀 밀렸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사와 이슈가 나오면 다시 올라가겠죠. 음봉 3개 정도 떨어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음봉 3개 정도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되고, AB프로 바이오, 그 다음에 ST팜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좀 밀리는 거는 맞다라고 보여주고, 녹십자는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고, 이런 모습. 오늘은 휴원스 글로벌이 사실은 그 단기 과열에 들어가면서 장 초반에는 휴메딕스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휴메덱스가 좀 강했고요. 개인적으로는 휴메딕스를 시가에 휴메딕스를 좀 시가 아래서 시가 베팅으로 들어가서 좀 간단하게 뭐 2, 3% 뛰기 정도 오늘 매매를 했었는데, 이트론하고 EID 쪽을 오늘 매매를 안 한 게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입니다. 원래 휴원스 글로벌이 최근에 대장이었는데 단기 과열에 들어가면서 휴메딕스가 어제 많이 올라서 좀 밀렸고, EID가 바톤 터치를 좀 하고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거래대금 3,300억에. 그리고 그러면서 이트론 올라가고 이와전기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 스왑 지수는 최근 상한가를 가서 그런지 좀 힘이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이쪽 섹터의 지속적인 순환매를 관심을 갖고 보기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순환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밖에 이 국산 백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제넥신 강하게 장중에 반등이 나와서 저희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했고요. 어제 이 121선 기준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슈팅 때 매도를 했는데, 사실 매도를 한 이유가 이게 일양약품이라는 종목이 뜬금없이 쳐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따라 올라갔어요, 사실. 근데 얘는 이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이슈보다도 다른 이슈가 붙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넥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뭐 나름 어제 들어가서 괜찮은 수익으로 잘 나왔죠. 어제 들어가서. 그리고 오늘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도입 관련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얘는 장 초반에는 아니었는데 허가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어제 상한가 라인에서 정확히 10,000원에 매수를 좀 해서 제가 목표가에 오전에 전량 매도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어제도 물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어떤 매매냐면 나름의 이제 뭐 이 상한가 같던 종목의 눌림인데, 이게 상한가 꼭 눌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련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냥 적당히 4% 정도 수익에서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본 거는 회원님들한테 문자가 1,300원에서 1,700원 2분할 매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후에 휴마시스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죠. 휴마시스 이슈가 나오면서. 자,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여전히 저는 KPX 생명과학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고요. 일단 갭을 어제 강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 갭을 메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하단 구간에서 크게 이탈이 없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AB프로 바이오의 향기가 많이 느껴지죠. 갭 들고 음봉 마감하고 올라가서 마무리,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어제도 대한과학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어요. 대한과학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오늘 함께 매매했던 게 대한과학을
아래 구간에서 들어가서 뭐 적지만 정확히 3% 구간에서 네, 매도를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대한가하고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왜 매매했냐. 사실 콜드체인 이슈가 좀 내려오면은 여전히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을 보는데 앞으로 이 화이자와 모더나 mRNA 백신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콜드체인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설거지를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효성화학, 효성 TNC 같이 실적 모멘텀이 최근 강한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은 계속 봐야 되죠. 오늘 아침에 그리고 어제 밤에 나왔던 게 이 고무 가격의 급등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금호 석유를 저희는 매수를 해서 홀딩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밀릴 때 이제 시장이 원래대로라면 이런 구간에서 잡는 게 맞아요. 27만 6천 원 정도. 원래는 여기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약간 아래쪽에서 27만 6천 원 정도에서 잡는 게 맞는데, 오늘 시장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장중 낙폭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홀딩하고 넘어갑니다. 금호석유도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죠. 최근에 보시면 업황과 종목이 좋은 종목은 신고가를 치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금호석유도 내일 추가 상승이 저는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실적 추이를 보면 1분기의 컨센이 4,400억인데 제가 이제 라이브에 소개한 거는 5,400억을 언급을 드렸고요. 5,400억이 나올지 5,000억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내일 리포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고무와 타이어 코트에 관한 이 쇼티지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타이어 코트, 고무, 그러니까 금호석유가 원래 강했던 거는 MB 라텍스라고 있어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고무 장갑이 지금 부족해서 생산이 100% 가동을 해도 이게 카바를 칠 수 없다. 그리고 단가가 200% 올랐어도 아직도 부르는 게 갑인 게 MB 라텍스 장갑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지금 고무가 동남아 시장에서 고무의 생산이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무 원가가 올라가 버렸고 타이어 코트에 들어가는 이 단가가 대폭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 화학 섹터의 이 실적 추이 가이던스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1분기 5천억을 벌면 영업이익이 올해 1조 5천억 가량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1조 5천억에서 좀 더 쳐서 5천억 나왔다 치면 1조 7, 8천억, 1조 8천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 8조? 싸죠? 싸요. 쌉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매매하면 좋지 않나 라고 보여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애플카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계속 대성 헬텍을 언급을 많이 드렸고요. 어제 시간외가 올랐어도 대성 파인텍 시간외가 올랐어도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매도를 하지 않았고, 목표가는 3,500원을 문자로 보내놨었는데 거기다가는 매도는 좀 못했고, 이거는 비중을 좀 줄여서 단타로 들어갔다가 일부 손절하고 일부 들고 넘어갑니다. 네, 일부 들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한 10% 정도 내고 단기 스윙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러니까 양음 패턴에서 오늘 돌파가 나오는 전형적인 차트의 모양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종목이 또 밀렸다가 한 차례 더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LG전자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마그나 이슈는 살아있다. 이 아래 구간에 와서 이런 갭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겠죠. 1차적으로 이 구간, 2차적으로는 이 갭을 만들었던 이 하단 구간에서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 오세훈 온라인 취입을 앞두고 건설, 시멘트, 가구 섹터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장중에 이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를 하고, 기후회의를 앞두고 그린케미칼과 이런 종목군들 보는 중에 제가 이제 그린케미칼하고 탄소는 안 본다라고 했습니다. 탄소는 안 보고 오히려 OCI나 CS 윈드 이런 쪽을 본다 했는데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략은 안 하고요. 유니스는 아직 못 올라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 한번 칠 때마다 20%를 치기 때문에 이 기후협회 관련해서 오히려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니스는 내일 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으면 통상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지금 상한가의 50% 물량은 여전히 보유를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잘 잡아야 되고, 오늘 시장 사실 어려웠습니다. 제가 오늘은 손절을 몇 개를 했는데 아까 보시면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도 했고요. 바이오다이는 수익을 많이 냈어요. 수익을 많이 내고 나머지 잔챙이 조금 이제 입질 매수를 다시 들어가 보려고 진행을 하다가 이거는 그냥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분할 매수를 원래대로라면 했을 건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팔아버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손절 좀 처리를 했고, MBT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수익을 오늘 많이 까먹었어요. 돌파 매매를 좋아하는데 돌파를 잘못 잡아가지고 손절을 좀 크게 한 종목이 MBT 오늘 손절을 했고, 맨날 수익 난 거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또 누가 쪽지를 보내길래 제가 여기다가 이걸 다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장중에 라이브를 통해서 회원님들하고 다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SK 돌파 매매에 들어가서 대형주 3% 정도 매매를 했었고, 오늘 정치 테마 많이 올랐죠. 정치 테마 보면 히림이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어제 전에 상따를 한 물량 반은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상따를 해서 아직도 반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러면 수익률이 꽤 되겠죠. 이구산업 어제 상따한 거 그냥 본전 이상에서 팔아버리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상따를 하려다가 좀 안 했어요. 상따를 하려다가 프리시전 바이오를 상따를 들어가다가 손절을 하고 나왔고요. 보면 상따 들어가다가 손절하고 나왔고, 똑같이 저도 손절하고 매매 대응합니다. 대신 먹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단타를 하는 거예요. 먹는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돌파 매매죠. 이런 거 장 초반에 돌파 매매로 매매를 했던 거고, 보면은 휴메딕스 매도 신호 발생. 이런 식으로 매매를 들어가서 그냥 매매하는 거고, 저의 매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카페에 전화번호 문의를 좀 주시는데요. 제가 전화를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전화보다는 쪽지나 카페 이 수강 신청 란에다가 질문 그냥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거나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라이브 방송은 지금 가입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